자, 한미반도체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11.85나 밀렸어요. 장중 저점 기준으로 따지면 12%대 13%에 달하는 고점 대비 하락률. 이렇게 두들겨 맞아본 적도 최근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 흐름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오늘 갭상승 이후에 굉장히 기분 좋은 흐름에서 아예 뭐 오버슈팅이 크게 나와서 뭐 10% 15% 이상에서부터 밀렸다면은 차익 실현도 좀 강하게 설정을 했을 텐데, 그게 제일 아쉬워요. 그게 제일 아쉽고, 이수 페타시스도 한 4%대 강세를 띄고 있을 때도 갈등을 많이 했는데, 그 정도 등락 범위는 얼마든지 또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변동 폭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 전략 부분에 정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이제 지금 기준에서 새로운 범위의 기준을 설정해서 대처를 하는 걸로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미반도체의 경우에 오늘 그 고점 대비해서 13%씩 밀린 거, 그리고 뭐 전일 대비해서도 또 밀린 거, 사실 오늘 장을 안 들여다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나마도 뭐 전일 대비해서 5.6% 밀렸어. 다른 쪽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뭐 들어 올려줘서 그나마 좀 이 정도는 될 수 있는데, 장을 우리는 들여다봤죠. 거기다가 매수 강도를 굉장히 강도 있게 들였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한미반도체도 또 고점에서 편입 설정 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항상 그 어찌됐든 문의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 설정 잡아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 잡고요.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방안에서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꽤 많은 비중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한미반도체도 원래 이제 설정해드린 비중이 있는데 그것 이상으로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그마한 변동성에도 자산의 손익이 크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잘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때 설명을 좀 일부 드리긴 했는데, 이런 변동률도 있었다, 평상시에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려요. 7월 16일 같은 그 충격적인 흐름 말고요. 3월달 기준에서의 흐름인데 이런 기준이 되겠죠. 이 도지가 작아 보이지만 플러스 9%에서 13조짜리를 시가총액 13조짜리를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10%까지 한 5분, 10분, 20분 아주 짧은 시간에 훅 밀고 내려갔어요. 다행히 빠르게 돌려가지고 크게 상관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는 상상을 초월하게 이 이상의 흐름을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이런 날도 작지 않아요. 사실은 10%에서부터 마이너스 1.8까지, 그리고 이제 종가는 2.63으로 마감을 쳤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하여간에 이수페타시스든 한미반도체든 하이닉스든 굉장히 과도하게 미끄러졌다는 인식을 가지고 가다 보니 어려운 거죠. 포스코도 이때 말고 요 앞전에 흐름에서 이제 6월 말 7월 달에 그런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죠. 5%에서 3%로 이런 식으로 또 살짝 개파락 나온 이후에 그러면서 또 12%씩 막연하게 또 수급 논리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의 추세가 저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금 움직임을 줬어요.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고, 이수페타시스도 6월 말 7월 초에 그런 흐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이제 요자락이든가요? 차익 실현 범위를 38,000원이니까 조자락이 아니라 7월 14일 여기군요. 7월 14일 요때 이제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을 잡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차익 실현을 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요런 날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을 못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28일 날 9% 강세 27,800원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4.32까지 밀렸다가 종가가 보합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짜증스럽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흐름이 여기서 끝나는 흐름으로 형성되지는 않았어요. 이날도. 그래서 이런 변동성들이 나오고 거래도 좀 수반되어지면서 추세가 위쪽으로 형성되어 준다면, 그렇다면은 크게 무리수 없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계속 그래왔거든요. 5월 달부터 해서도 쭉 보시면 5월 달에 이제 그 하이닉스의 변동성의 확장 그 영향력 부분 이게 말이 쉽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세요. 장대 양봉 이후에 이렇게 해서 양봉이니까 따라붙어 안 따라붙어요. 따라붙어요 안 따라붙어요. 근데 그나마 이때는 이제 변동률이 고점 대비해서 뭐 한 3% 눌림목인데 이때 보시면은 플러스 10.92까지 올라옵니다. 플러스 10.92. 그러나서 또 순간적으로 밀어요. 이렇게. 영풍재지가 개장 초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줬다가 5만 원대 위쪽에서 순간적으로 밀고 내려가는 것처럼 뭐 순간적으로 밀고 내려와서 굉장히 좀 낭패를 많이 본 경험이 있죠. 그죠? 뭐 이날 같은 경우에 특히 더 11% 올라왔다가 강보까지. 어찌 보면 이스베타 시세 오늘의 흐름과 같은. 그리고 또 시장 영향도 있어요. 쭉 미끄러진 이후의 흐름에서 다행히 이때 이후에 거래를 수반하고 돌리는 흐름들이 연출이 됐고 7월 달에 드디어 이제 뭐 상한가 그리고 변동성 확장 다시금 횡보 폭등 여기서 이제 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이 걸려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변동성 매매 들어왔다가 힘겨워지죠. 그러니까 요 거래가 급격히 축소되느냐 아니면 계속 살아나 주느냐. 다행히 단기적으로 8월 달에 들어왔던 물량이 들어오던 물량 추이가 오늘 조금 일부 꺾이긴 했다 할지라도 뭐 여전히 긍정적으로 여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치. 그리고 일간 단위에서는 오늘 이제 음봉 떨어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주봉 단위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월화잖아요. 수, 목, 금 거래량까지 따지면 무조건 5매매, 20매매 넘깁니다. 무조건 거래량은 넘기는데 그 거래량 넘기는 기준에 음봉으로 미끄러지면은 그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돌리는 기준에. 그래서 거래가 수반되면서 양봉이 나와주기를. 거래가 둔화되고 5매매, 20매매 겨우겨우 걸친 다음에 음봉으로 형성되면 또 그 다음 주 봐야 되고 거기서 거래대금이 없으면 그때 손절해야 되고 그럴 바에는 거래 그냥 일정 범위 수반해주고 빠르게 돌려라. 빠르게 돌리고 나서 좀 우리도 숨 쉴 수 있게 좀 시원한 수익 범위도 한번 줘라. 우리가 그렇다고 뭐 초전도체 소형주를 들어가서 매매를 할 수 없으니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지금 수급 범위가 오늘 일부 꼬여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6%에 가까운 그러한 매수세 550만 주 수준의 매수세가 연출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일부터 해서 좀 아쉽죠. 강도 있는 차익 실현 한 번 더 했어야 되는데 16일부터 47,000원에서부터 49,000원까지 16일 6통의 문자가 이렇게 두 번 나갔고 그러니까 6통의 문자 나갔고 17일 날도 47,000원에서 49,000원까지 또 6통이 나갔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또 네이버 이런 종목을 압축을 해왔고 일로 그리고 18일의 경우에는 7차례 문자 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량 차익 실현을 했죠. 그게 59,000원 수준이에요. 그게 오늘도 깜빡깜빡하면 안 되는데 개장 초에 하여간에 윤정두도 너무 흥분했어요. AI 윤정두가 가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AI 윤정두의 종목 검색기에서 튀어나오지 않은 상태라면 변동성 매매는 조금 제한적으로 들여다보고 했어야 되는데 아주 거만한 매수 사인을 강도 있게 너무 들인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요게 이제 내일 빠르게 개선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강도 있는 매수 사인을 드렸을 때 오늘의 기준에서 새벽에 또 오늘 아침에 자 그래 이스페타시스가 엔비디아가 월등한 강세를 떴기 때문에 매우 좋을 거야. 동시 효과도 매우 좋고 거래도 터져 있고 일본도 긍정적이고 우리나라 지수도 좋고 야 나쁘지 않아. 결국은 나쁘지 않아 하고 방심한 사이에 이렇게 맞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요번 물량은 어제 오늘 들어가신 분들이 꽤 높게 들어가셨어요. 58,000원부터 해서 6만원대까지. 그리고 지금 뭐 종가가 55,800원에 시간에서도 뭐 탄력을 받는 게 아니라 눌려져 있으니까 그러면 결론은 딱 한 가지 해야 돼요. 지금 미국 선물이 강세를 띄어요. 미국 선물이 강세를 띱니다. IT 쪽도 강세를 띄고 있고 유럽 쪽도 강세를 띄고 있어요. 어차피.
그리고 일본도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에 일본이 뭐 1.05%의 강세로 마감을 잘했고, 유럽 지금 강세고, 나스닥 쪽에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강세 속에 테슬라의 강세는 솔직히 2차 전지에 영향이 없거든요. 테슬라의 강세는 2차 전지 흐름 보시면은 지금 테슬라가 414달러 찍고 나서 거기서부터 조정폭이 70%가 넘어요. 그리고 작년 그 4분기부터 조정만 따져도 60%대. 근데 그 고점도 못 뛰어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등 7% 나왔다고 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랠리가 나와야 된다. 그건 아니죠, 사실은. 어찌됐든 엔비디아의 탄력에 있어서는 엔비디아가 200% 올랐고 우리나라의 뭐 IT, 반도체 200% 올라온 건 없잖아요. 물론 이스페타 지수의 강세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요 흐름이 어제 하루짜리가 아닌 나스닥 S&P 500 지수, 거기다 이제 다우 지수까지의 강세 흐름, 유럽, 내일 또 추가적인 일본 강세, 그러면 내일 똑같이 오늘의 흐름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LG전자, 삼성전기, 또 소부장, 이런 종목군들의 갭상승 이후의 강세가 연출될 수 있어요. 거기서 조금 흔들리면 또 매물화될 수도 있는데 오늘 저점 물량도 있고, 우리는 만약에 미국장 긍정적으로 잘 마감되고 특히 이제 엔비디아 쪽이 급락만 아니면 돼요. 급락만 아니면, 그렇다면은 하이닉스를 필두로 하이닉스의 흐름을 확인하면서 나머지 부분 한미반도체와 이스페타시스의 전략을 찾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여간에 흔들린다면 하여간에 과감하게 아프지만 손절도, 마지막 물량의 손절도 단행할 수 있다.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사실 뭐 47,000원대부터 들어갔다고 해도 전량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과정 속에서의 또 특히 어제 오늘 편입한 물량의 기준에서 매번 뭐 강조만 드렸지 기술적으로 대처한다 라고 해놓고 꼬리에 음복일 때 차익 실현 못한 부분을, 뭐 오늘 기준에 꼬리면은 차익 실현이었으니까 못한 부분을 내일부터는 다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변동성 종목은 변동성 종목대로 잘 대처해 나가서 기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월등히 강해서 거래 터지고 양봉일 때는 오히려 차익 실현 안 하고 또 편입의 기준을 문자 발송을 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한미 반도체 기준에서, 그러니까 오늘 지금 그 종목을 지금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뭐 시간에도 좀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제랑 거의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도 어제 기준처럼 지금 오늘 그 아침에 장 시작 전에 기계적으로 개장 전 공략주 올리는 거, 그거 인수인계 왜 안 해주세요? VVIP 방에도 지금 안 올린 것 같은데 올렸나? 올렸는데 제가 못 봤나요? 아니잖아. 개장 전에 올렸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안 올리고 있으면 인수인계를 해줘가지고 개장 전에 이거 종목 올려주셔야 됩니다라고 설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인수하는 사람이나 인수받는 사람이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거 인수해주세요, 인수인계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주나? 답답하다 진짜. 화끈형 진짜. 오늘 아침에 이것도 안 올리고 뭐 한 거야 이거? 촬영 시장해갖고 모니터링을 못 한다네요 또. 저쪽 방에서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디자인 쪽에서는 문 닫아놓고.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 진짜 나가서 진짜 그냥 또 한번 와장창 해야지. 결론적으로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에 일단은 막연하게 한미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를 넣을 수는 없어요. 뭐 지금은 넣어놓고 내일 미국장 보고 유럽장 보고 미국장 보고 또 엔비디아의 추이 추세 급락만 아니면 된다 그랬어요. 절반 이상 훼손만 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뭐 추가적으로 밀릴 일은 없고, 그리고 절반 이상이 아니라 뭐 약법으로 끝나거나 혹은 강세로 끝나준다면 오늘 눌렸던 범위까지 싹 다 잡아서 돌릴 수가 있어요. 뭐 고점까지 바로 뚫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에 오늘 어차피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뭐
보합해서 맴돌 때 좀 더 놓고 봤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오늘 기준에서도 포스코 DX의 경우는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에 설정 범위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뭐 넘어왔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그래서 포스코 DX의 오늘 거래량이 1000만 주예요. 어제 대비해서 70% 정도 수준 터진 거죠. 1500만 주가 더 터져입니다. 그래서 시초가 대비 최소 5에서 10% 이상의 변동성 보고 에코프로도 150만 주로 이제 상향을 시켜야 돼. 오늘 올라온 것보다 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더. 그래서 2조 정도 터져줘야 추세 매매로 계속 볼 수 있고 153만 원 넘길 때는 거래되면 월등히 터져줘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도 1000만 주. 그리고 이제 거래 최소 거래량 부분을 오늘 700만 주 설정하는데 700만 주 일단 터지고 움직임이에요. 저게 이제 음봉의 700만 주니까 좀 짜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까 외국인 기관 관여율 보여드린 것처럼 문제 있지는 않아요. 그 관여율은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이 정도 갖고는 이제 힘이 붙인다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1,500만 주. 이렇게 해서 내일장 공략주의 설정 범위를 이렇게 잡아놓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잡아놓고 그리고 요거 그대로 이제 뭐 좀 더 올려드리든지 할게요. 한미반도체로 다시 넘어와서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오늘 매도가 뭐 외국인과 기관들에서 130만 주 정도가 매도가 나왔어요. 적지 않아요. 매도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 있는 거예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15% 정도 그 이상이 형성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뭐 90만 주면은 15%가 안 돼요. 그러니까 관여도가 별로 없이 미끄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별로 안 해주다 보니 나중에는 개인들 투매, 개인들 차익 실현 물량 25% 급등 이후에 추가적인 강세 또 오늘 고점에서 그 편입된 물량 이런 부분들을 손절, 차익 실현 뭐 이게 오히려 개인들의 비중이 더 높아져 있었다라는 거죠. 내일의 기준은 관여도가 높아져야 되고 메이저들이 그리고 프로그램 쪽이 좀 월등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이게 뭐 CFD든 뭐가 됐든 프로그램에서 월등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연출되어 주어야 된다. 거래는 무조건적으로 1000만 주 이상은 무조건 터져줘야 된다. 뭐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제 마저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일단 그 계속해서 47,000원에서 49,000원까지 지난주 내내 그러고 나서 이제 18일 금요일 날 결실을 맺은 거죠. 그래서 49,000원, 5만원 쭉쭉쭉 올라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67,000원까지 한 방에 다이렉트로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요 수익을 다 잡아냈어야 되는 게 가장 옳아요. 금요일 날 같이. 근데 이제 금요일 날 같이 이 최고점 찍고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이 되고 67,000원에서부터의 차익 실현 설정 이후의 흐름 거기에 이제 63,300원까지 찍고 나서의 흐름에 이런 기준점처럼 차익 실현의 경우를 설정했어야 되는데 하여간에 이게 제일 아쉽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기준에서는 뭐 그런 부분들을 다시금 기준 거래량에 맞게 설정을 하고요. 거래량 없이 이제 눌러 내리거나 했을 때는 한번 보시자고요. 나머지 부분의 흐름을 놓고 보시고 대처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찾겠습니다. 일단은 매집에 대한 부분 오늘 요거 22일 것까지의 매집 조금 축소가 됐겠죠. 당연히 매집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 요 매수 평균 단가는 지금 보겠습니다. 34,200원이 아니라 더 높아져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일단은 4월 17일인가요? 봅시다. 4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오늘까지 누적 수급 450만 주 그다음 평단이 4월 17일부터 이렇게 되면 이제 34,700원 평균 단가 계속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뭐 프리미엄이 지금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높은데 거래가 둔화되면 그거는 이제 조정이 좀 더 깊어질 수 있고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심사숙고한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 그리고 요 매집에 대한 범위에서 목표 주가는 65,000원 정도 그리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66,000원 정도
그 정도로 설정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한다. 기술적으로 대처하시고 그 다음에 차트 부분을 다시금 자르겠습니다. 지금 뭐 기존의 차트가 훼손이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월봉 기준에서 꼬리가 굉장히 많이 길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또 설정을 해서 잘라야죠. 일단 거래량이 아닌 거래대금 개인 누적이 아닌 거래대금의 기준에서 좀 놓고 보고 올해 기준에서만 좀 놓고 보고 그리고 요 부분에 이제 여기가 갭인데 딱 붙여놓으면 이제 잘 안 보여요. 그죠? 좀 띄어서 줄을 거놓도록 할게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요 자락까지를 설정 범위로 그러면 이제 갭에 대한 목표치 부분이 나옵니다. 저 갭에 대한 목표치가 이제 66,000원 정도 설정이 된다. 거래량 부분, 거래대금 부분에 있어서는 거래대금 당연히 뭐 요 거래대금을 넘겨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지금 뭐 넘길 수 있는 위치잖아요. 네? 거래량 부분도 가급적이면 넘기면 가장 좋죠. 넘기면 월간 기준에서 이렇게 10억 주인가요? 1억 10억 주 아니죠? 몇 주에 이게 1억 주? 하여간에 그 거래량 부분을 월간 단위에서 넘겨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한미반도체의 월봉 기준에서의 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리고 요 부분은 이렇게 갭에 대한 목표 이렇게 그리고 거래대금 부분이 월등하게 터져야 된다. 요것만 된다면 뭐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한미반도체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뭐 오늘 당장이죠. 오늘 당장은 일본까지 보겠습니다만 일본까지 보면은 많이 버거운 또 주봉으로도 또 월봉의 흐름도 다 뺏겨버린 기준이 돼서 좀 짜증스럽습니다만 일단 15시 월봉 그리고 주봉의 기준도 놓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주봉 기준에서도 이제 기존에 뭐 주가가 밀렸다고 변경되는 흐름으로 설정을 하지는 않고 주봉의 기준에서 이제 누적 수급 범위로 놓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이고 일단은 요 흐름 범위에 이제 굉장히 여유로움을 갖고 왔었죠. 장중의 기준에서 지금 뭐 혼미할 정도로 두들겨 맞아 사이간에 뭐 정신이 없는데 이렇게 오늘 조금 수급이 꼬였어요. 좀 수급이 꼬인 부분은 빠르게 개선되기를 그리고 이 부분에 수급 범위 강조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앞부분에 이제 저 꼬리 달린 부분에 우리는 어찌됐든 차익 실현을 했다. 38,000원 기준 그리고 나서 38,000원이 아니라 요 고점을 이제 넘기는 기준이 됐고 그리고 넘기는 캔들은 요 위쪽까지 이렇게 그려 놓을까요? 그리고 지금의 위치에서 이제 주봉입니다. 이게 주봉의 위치에서 뭐 굉장히 뭐 큰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사실은 추이 추세의 변동폭이 원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고점 대비 미끄러진 폭의 조정폭에 대해서 좀 아프기도 하지만 원체 변동폭이 크니까 이 캔들 자체가 작아 보이죠. 오늘 뭐 별로 안 빠진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전일 대비해서든 뭐 고점 대비해서든 원체 변동폭 캔들 크기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이제 한미반도체도 이런 패턴대로 움직여 왔고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은 위치에서의 흐름이다. 내일 기준에
엔비디아도 그렇고 빠르게 움직임을 개선시켜 추가적으로 엔비디아가 긍정적으로 연출이 되면서 빠르게 그 흐름을 개선폭을 잡아주기를 기대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캔들 패턴에서는 이렇게 거래가 수반된 뭐 장악형이 됐든 망치형이 됐든 거래 수반된 흐름들 이런 기준을 좀 놓고 보셔야 돼요. 장악 확인형 이후에 이 흐름들 이렇게 해서 한미반도체도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준점도 좀 놓고 볼 건데 최악의 경우 이제 뭐 어디가 지지 라인이냐 뭐 이런 개념보다도 54,000원, 53,800원 뭐 여기도 열어둬야 되는 게 맞기도 하고요. 하여간에 뭐 그런 그 기술적으로 여기가 이탈되면 이런 거는 소설입니다. 오히려 오히려 엔비디아가 한 번 더 움직임 주면 아이 그럼 뭐 게임은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일봉의 기준도 우리가 설정을 했었죠. 한미반도체는 일봉 기준도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장이 끝나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오르는 종목 또 내리는 종목 또 계좌 손익의 변동폭 차분차분 그래도 대처해서 놓고 봐야 되겠죠. 일봉 기준에서는 뭐 요 기준에 음봉 떨어진 게 이제 하락 장악형의 기준으로 설정이 됩니다만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벅찬 흐름의 기준이 되긴 합니다만 일단은 차분차분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죠. 우리가 7월 이후에 소나 모멘텀 차트 이렇게 이게 좀 많이 안타까운 흐름이에요. 이게 이제는 요 정도 자락 보자 그랬어요. 요 정도 자락. 그러니까 59,000원인데 명목가까지 6만원 잡읍시다. 6만원 자락의 흐름을 좀 형성해 줘야 되고 그리고 요 자락 58,000원이죠. 57,000원, 58,000원, 57,800원, 8,000원인데 좀 내려놓고 그냥 설정을 하겠습니다. 저 갭을 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추세 강화가 흐트러진 거지 하락 전환이 된다 이렇게까지 해석하진 않아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 뭐 여기까지 밀리면 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밀리지 않는 흐름이 연출되기를 그렇게 해서 이 정도 범위 좀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지켜졌던 요 흐름이 지켜지면서 추세 강화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건데 요번에는 글쎄요 새로운 갭상승의 크기가 제대로 나와주면서 움직임을 잡아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래량 부분은 당연히 1,500만 주, 그 다음에 2,000만 주. 당연한 기준이에요. 최소 범위 지금 뭐 1,000만 주 논하고 있는데 참 이건 부끄럽죠. 고점 대비 너무 과하게 미끄러졌기 때문에 저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대로 차트화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감싸고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빠르게. 그죠? 그래서 거래가 일단 제일 먼저 수반돼야 된다. 요 거래가 수반되어야만 요 기준을 돌린다. 거래가 없으면 절대 고점 넘기는 것이 쉽지 않다. 거래가 없이 넘기는 고점은 신뢰도가 떨어진다. 아니, 거래 없이도 넘길 수도 있겠죠. 점마 이런 거 말고요. 그리고 언제든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이런 패턴의 흐름이 나옵니다. 상승장 확인형이 떴었는데 저거는 뭐 캔들로서 가치가 없는 거고요. 가치가 없잖아요. 거래도 없고 변동성도 제한적이 없고 캔들 크기 자체가 제한적이 없고 그래서 이런 흐름 이 흐름에서의 편입 설정 범위 이런 부분들을 다시금 현재 위치에서 만들어 줘야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한미반도체 전략을 잡았습니다. 결론은 한미반도체가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요일날 오후장 늦게 뭐 손절 범위도 잡아드리곤 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그냥 비중 유지하면서 대처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적인 조정이 나온 건데 전체적인 조정이 나올 만한 뭐 뚜렷한 이유는 없다. 말 그대로 시장이 약세고 종목별로의 뭐
조정폭의 눌림폭의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의 출해 뭐 이런 부분. 메이저가 손을 좀 떼고 난 이후의 흐름, 예. 관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적 순매수의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관여를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순매수 기준의 흐름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자, 일단은 뭐 초전도체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눌림목이 조금 있고, 그리고 2차 전지의 시간의 거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니까 뭐 한미반도체 소폭의 가격 반발력인데 거래량 제한적이에요. 일별 추이 보시면 16만 주씩도 터졌거든요. 그럼 이건 뭐 거래 제한적입니다. 또 내일 시간에서 거래가 영향을 미치려면은 내일 기준에 1000만 주를 잡아놨잖아요. 그럼 최소 오늘 얼마? 최소 30만 주가 터져야 돼요. 거래량의 기준에 30만 주가 터질 수 있을 만큼. 그렇죠. 예를 들면 이게 험해수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22,000주씩 들어오면서 이슈가 터져 있어야 돼요. 아, 한미반도체가 뭐가 어쩌고요, 뭐가 어쩌고요, 뭐가 어쩌고요. 그 이슈가 터져 있으면서 저 2만 주의 물량이 남은 시간 4시 40분 지금 체결이 됐고 4시 50분 5시 그 다음에 5시 10분 5시 20분 5시 30분 5시 40분 5시 50분 6시 그럼 8번의 체결이 있어요. 그러면 8번 곱하기 2만 5천 주라고 만약에 치면 그럼 얼마예요? 200만 주란 말이에요. 20만 주. 22만 주 나누기 3 하면은 얼마? 7만 주가 돼요. 7만 주 곱하기 100. 그럼 700만 주 기준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이런 교육 내용을 이번에 다 설정을 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상이 돼야 된다. 얼마? 30만 주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마감의 18시에 체결 물량 더 커져야 돼. 근데 저게 험해수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험해수라면 그냥 뭐 가격 반발력 나왔다 정도 수준 보시는 거고, 그러고 나서 미국장 보시면서 이제 엔비디아 쪽 나머지 흐름 해석하면 될 거예요. 내일은 하여간에 심사숙고해서 잘 우리가 대처해서 진짜 웃는 강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응? 아, 그래, 고점 놓쳤지만은 역시나 또 고점 놓쳤더라도 마지막 전략 잘 수립해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를 짓는구나. 이런 기준이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여간에 시장이 강해야죠. 손절도 아름다운 손절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손절한다면 뭐 짜증스럽잖아요. 자, 교육 다 신청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셔서 수익 잡아내시기 바랍니다.